네. 개별 이슈의 질문이 나왔는데요. 공급 계약 체결 소식,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MOU 체결입니다. 그러니까 투자 업무 협약을 맺었다. 김동윤 전문가님, 상한가가 안 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. 이렇게 폭발적으로 좀 반응할 뉴스예요? 뭐 내용 자체를 뉴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네. 그 MOU라는 제가 MOU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이 90년대 MOU만 뜨면은 주식들 다 폭등을 했어요. 아, 그랬었나요? 근데 그때 네. 당시에는 시장에서 그 MOU가 대단한 건 줄 알고 있었어요. 근데 MOU의 U가 언더스탠드예요. 말 그대로 네. 이제 우리 같이 하자, 오케이? 오케이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. 네네. 그러니까 실제로 MOU라는 의미 자체가 네. 대단한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. 오. 완전히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뭐 돈이 네. 오가고 이 수준이 아니라 네네. 니네 우리랑 한번 같이 연구해 볼래? 오케이. 그러자. 이 정도 끝인가요? 이게 딱 오늘 내용은 딱 그 정도인데요. 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못 가진 않아요. 더군다나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가 와서 시가총액이 1,180억까지 올라왔는데 네. 그러면 이제 800억대였던 거죠. 900억대 정도 수준이어서 이게 브라질 쪽에 그 플랫폼 그 역사의 스크린 윈도우가 이미 이제 계약이 이전에 체결이 됐던 게 있어요. 네, 그게 한 네. 1,000억대 정도예요. 물론 연간 1,000억이 아니에요. 총 1,000억이니까 네. 몇 년간에 따라서 걸쳐서. 이제 n분의 1이 되는 건데 네. 이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같이 연구 개발을 해보자 이 관점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관건은 중국의 이 철도 시장이 워낙 크니까 물론 120조 규모라고 그렇죠. 하던데요. 이게 R&D 돼서 제대로 뭔가 연구 성과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네. 기업에 이거 다 주진 않아요. 절대로. 왜냐면 중국에도 스크린 윈도우 기업 당연히 견제가 많이 또 있는 있겠죠? 것이고요. 네. 그러니까 한국이 이 스크린 윈도우 쪽에서 가장 먼저 제대로 된 그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한국의 노하우를 좀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. 네. 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꿈꿀 수 있는 거예요. 테마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답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. 네. 그냥 될 것 같다. 그래서 오늘 기사 보십시오. 120조 예. 중국 철도 시장에 진출 이렇게 나와. 보면 엄청난 자극적인 내용이 그렇죠. 되잖아요. 네, 네. 근데 숫자는 헤드라인이. 없어요. 지금 실제로 숫자가 있는 건 예.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라고 말씀드려요. 이런 거 차트를 보고 하는 게 맞아요.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상한가 예. 좋은 위치에 나왔고 네. 미리 일찍 들어가가지고 수량도 2,200억대에서 지금 종가가 그 마감 잔량이 몇 주죠? 마감 잔량. 200만 주. 아이고, 강한 상한가예요. 오. 이게 들어간 시간도 그렇고 네. 물량이 풀리지도 않았고 이 정도 강한 상한가면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러면 단기 시세 기술적으로 뭐 예. 테마성 대응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최병훈 전문가님도 같은 해석을 주실지 궁금한데요. 네, 저는 뭐 이렇게 테마주 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요. 네. 테마주 하시는 분들 내가 돈 번 사람 못 봤기 때문에 바이오주 해가지고도 바이오주 껴먹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는 네. 이 회사가 소형 기업이잖아요. 네네, 매출액이 작은 200억, 기업인데요. 40억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.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대기업체로 성장할 것 같다. 만약에 뭐 기사처럼 이제 중국 MOU 체결해서 앞으로 뭐 연구개발 주로 매출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20조 시장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따면 지금 해외 쪽 매출도 있으니까 스크린도어 네. 쪽이 그럼 스크린도어 쪽은 뭐 매출 확대가 되는 건 기정사실로 해외 다른 쪽도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까지도 들어가면 좋은데 네. 중요한 건 중국의 철도 시장 자체가 중국 성장률, 경제 성장률보다 못 미치는 2.4% 정도밖에 성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성장 개념을 철도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중국 인구가 13억 인구니까 네. 마스크팩 한 개만 팔아도 13억 개를 팔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1,000원짜리가 10만 원대 갔거든요. 네. 다시 제자로 왔거든요. 이제 테마성인데 이것은 네. 오늘 상한가 간 것은 이제 1,000원짜리이기 때문에 900원 뭐 800원 이렇게 있다가 이제 1,000원짜리로 와서 다 강화에 가서 상한가서 잔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. 그런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 경쟁력 자체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고 또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그 네. 임직원 능력하고 경쟁력, 기술의 진입장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스크린도어 쪽에 아무리 기술 우리 시장 점유율 좋다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아주 낮거든요. 그러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. 거의 기업이 대다수가 다 할 수 있는 거.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적자가 40억 정도 났어요. 영업 적자가. 그럼 120억대 해서 한 300억 정도 이상을 내야만 흑자가 좀 돌아서거든요. 네. 그럼 여기서 올해도 적자가 계속 나오고. 네. 그러면 과연
해외 수출해가지고도 이 흑자가 낼지도 불투명한 거죠. 네. 그래서 이런 기업은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거다 네. 보고 테마로 오늘 2,200만 주 거래됐기 때문에 자산가 잔량이 198만 주에 너무 낮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말 계속 간다 하더라도 제한적이다. 이제 한 1,800원 이상은 가지 못하지 않겠나. 물론 이제 1,800원이라는 것은 저의 기술적 목표가가 1,900원 정도인데요. 1,850원 정도 목표가니까 네. 그 이상은 만약에 가게 되면 언제든지 조금씩 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어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테마주로 이렇게 하더라도 네.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격은 싼 가격이죠. 1,200원은 예. 상한가라도. 그래서 한 1,800원 정도 저는 적극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면, 아니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분 모두 다 일단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성과를 내는지 숫자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.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. 차트적인 신호에 있어서는 두 분이 살짝 엇갈리면서 의견을 주셨네요.